얼마 전 브라질을 다녀간 한 BJ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하는 활동은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거꾸로 이해하고 행동하다가 크게 사고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와 유튜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았네요. 그래서 뭐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유튜버가 브라질에 꼭 올 것입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상파울루에서 권총에 맞아 사망하였는데 뭐 등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좀 제발 브라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또 그중에서 어느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고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브라질에 오려고 하는데 CPF라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또 다른 BJ도 브라질에 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니 CPF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CPF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CPF는 브라질에서 CPF, Cadastro de Pessoa Física라고 해서 그냥 납세자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11자리 번호를 부여하러 이 번호가 있어야 상거래 그리고 더군다나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맨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이제 헤지스트로 지아라오라고 해서 각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브라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뭐 여권,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운전면허증, 그리고 또 맨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이제 CPF,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남자라면 꼭 가야 될 병역 의무 번호, 그리고 맨 오른쪽이 노동자라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노동수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이제 에헤이시아나 이 자동차 면허증이라든가 아니면 CPF는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지금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새롭게 만드는 곳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최소한 이제 6개에서 이제 4개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번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외에 또 이 중요한 것은 신분증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걸 확실하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F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브라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 국적인이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 살고 있으니. 그 이외에 브라질을 지나가는 사람, 이거 잠깐 있는 사람도 CPF 번호, 또 아니면 외국에 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로 어떠한 사람이 브라질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시회 기간에 이 전시를 준비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요. 뭐 임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상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럴 경우 이 CPF라는 번호가 보유 번호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낼 수 있는 겁니다. 뭐 신고 등록은 한 7해알 정도니까 뭐 요즘에 조금 올랐다고 해도 한 몇 불 안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브라질에 이거 사온 사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신청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나 CPF 번호 주세요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절차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에 있는 주한 브라질 대사관의 사이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프라인 신청 불가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코비드 상황도 있지만 이건 당연히 대사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을 가능한데 그냥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영어로 된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서류 뭐라든가 뭐 사진을 찍든 뭘 해서 보내면은 발급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는 금방 빨리 발급이 되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게 오고 가는 시간과 확인 작업과 이로 인해요. 뭐 누구는 일주일, 누구는 뭐 15일, 누구는 한 달 걸렸다고 합니다. 반려됐을 경우 반려된 것도 확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 비행기 타고 타기 며칠 전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FF라고 하는 이 번호, 납세자 번호 찍어서 신청해요. 신청해서 내가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 CPF 번호를 왜 필요하느냐? CPF 번호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상거래 필요하다고 했죠. 이 번호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 무엇을 사게 될 경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국세청에서 이 CPF 번호로 그 사람의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세금을 냈고 어디서 거래를 했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보통 예전에는 에히제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아니면 CPF 이 두 가지 번호가 이제 별개로 쓰이게 되는데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엔 다 CPF 번호를 기준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어디서 많이 필요하냐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유심칩을 사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통신을 오래 하기 때문에 유심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통신비가 비싼데 여기서 CPF를 유심칩을 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쓰는 게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이 유심칩을 사기 위해서 CPF 번호가 2014년만 해도 외국인이나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통신회사가 막 몸집을 막 늘려갈 시기였으니까 3G 뭐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야 우리 몸집 키워야 되니까 무조건 많이 팔아라 유심칩을. 그래서 그냥 번호만 했으면 저도 막 3개, 4개, 5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서 그 당시 출장자들한테 막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15년부터 무슨 문제 생겼느냐? 무분별하게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러시아, 중국, 뭐 브라질 뭐 이런 세 개 나라가 세계에서 뭐 사이버 이런 범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브라질은요. 이 유심칩을 남의 것을 사용하면서 범죄 행위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피싱에 통장에 남의 통장에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유심칩을 남의 유심칩을 카피해서 유심칩에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하시죠? 예, 이런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한국같이 전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로 나 지금 누구누구인데 도움이 필요하니 돈 좀 보내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그 사람 페이스북이나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보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은 진짜 원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데이터를 다 카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유심칩을 관리를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보시는 것 같이 이 유심칩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런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보면 여기 높은 담장이 있고요. 앞에 경찰이 이제 지키고 있고요. 이렇게 맨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피크닉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범죄인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이제 수감자들이 뭐 처우를 개선해라 뭐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폭동은 자주 일어납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이 유심칩을 왜 사용하느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전화 통신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범죄인들이 킹단이 조직이 이제 엄청 크죠. 그 조직이 뭐 경제범이라든가 초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야 너 일로 와. 너 하루에 얼마씩 할당이야. 이 할당량 채워야 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아침부터 계속 전화만 하는데 그 전화를 하는 게 바로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저도 전화 받았죠.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딸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 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변해서 내가 당신 아내를 내가 뭐 납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찌됐건 한국에서도 많이 아는 피싱을 이런 교도소에서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교도소 그 외벽에다가 이렇게 신호, 전파 방해기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안 나가면 범죄가 줄어들겠지 했는데 문제가 인권의 문제가 생겼고요. 통화할 수도 있는 그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일하는 교도소 직원들은 전화를 못 하는 겁니다.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소 근처를 지나는 사람도 신호가 안 잡히는 겁니다. 전파 방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도시에서는 뭐 설치하면 안 된다, 뭐 한다, 대법원에 있다, 뭐 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사는 것은 2015년 뉴스 보면 이때부터 벌써 신분증, 사진이 있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살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꿨고요. 이게 조금 더 강화되며 2016년부터는 아예 그냥 예전에는 그냥 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신분증과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여태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발급된 CPF로 인하여 또 이런 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살려면 CPF 번호와 에히제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증명해야 될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뭐 공과금을 낸 이제 용지를 이제 제시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외국에서 지나는 사람이 CPF 번호가 있으니 이걸 CPF 뭐 유심칩을 산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당신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그럼 나 호텔에 쓴 거 호텔 주소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무도 이렇게 CPF 번호만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복잡한데요. 여기서 어느 분은 CPF 발급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나 유심칩을 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해서 누가 도움 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도움이라고 누구한테 꼭 해서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누구나 또 지난번에 그 동영상에도 봤지만 아 나도 뭐 이렇게 빈민 소굴에 들어갔다는데 뭐 멀쩡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사건 안 당했다고 그러는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요. 어떤 분은 세페프가 있어야 브라질 유심칩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거래 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페피도 그렇고 아니면 세페 번호로 밀거래 안 되면은 유심칩을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거래. 아니 밀거래 업자를 한국에서도 그렇고 스마트폰 번호나 누굴 남의 걸 해서 그거를 통신으로 쓴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피싱에 쓴다라든가 통장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안 하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브라질인 거 돈 주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전하게 살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 행위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자, 그러니 좀 조심하시고 웹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한국에서 오신 통신을 좀 쓰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오늘 이 동영상 올립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을 동영상 만들어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